연력학 순환 과정에서 2023년도 6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열기관의 순환 과정 문제에서 주의점은 그래프 내부 면적, 여기 내부 면적이 이제 W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다시 처음 시작 포인트랑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온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다는 거.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서 자 1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BCDA를 따라서 순환했습니다. 순환했습니다 라는 멘트 본 순간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냐면 방금 개념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프의 R자 면적이 1이겠구나, 즉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면적이겠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총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기체 압력과 부피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자, AB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C랑 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입니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나타냈습니다. 즉 여기서 증가량이랑 감소량이랑 나타냈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보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단서는 열량이랑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연력학 1법칙 써서 이제 계산하려면 어떤 요소도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1이라는 것도 우리가 각 포인트마다 이제 구해줘야 돼요. 각 이제 과정마다 구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AB 과정,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아직 모르고 500이라고 돼 있고 내부 에너지 증가 또는 감소량이 300이래요. 자, 생각해 보면 AB 과정이에요. 자, 누가 온도가 더 높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온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A에서 B로 넘어갈 때 온도가 더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더 커졌죠? 온도가 커졌다는 건 내부 에너지도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더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도 보면요, A에서 B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부피가 더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더 늘어났죠? 자, 1은 공식이 P 곱하기 델타 V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델타 V가 나중값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V가 플러스고 압력은 어차피 플러스 값이니까 이 1 값도 플러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열량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플러스예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게 이거겠죠? 연력학 1법칙에 따르면 이상기체에 가한 열은 어디에 쓰이냐면 기체 내부 에너지가 먹고 기체 이상기체들이 내부 에너지 형태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한 형태로 이제 밖으로 나가죠. 실린더를 이제 밀어내죠. 피스톤을 이제 밀어내서 이제 일을 하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고 1도 플러스니까 열량도 당연히 플러스일 겁니다. 근데 숫자로 표현하면 얘 두 개가 더해가지고 이 열량을 만드는 거잖아요. 연력학 1법칙 때문에. 근데 얘가 500이고 얘가 300이니까 1은 몇이 되겠어요? 플러스 200이 되겠죠. 200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 B 과정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B, C 과정 볼 거예요. 자, B, C 과정에는 특이한 과정이 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지금 몇으로 나왔어요? 0이라고 나왔어요.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내부 에너지는요, 공식이 이상기체에서는 운동에너지 평균값에 이상기체 개수들을 곱한 거고요. 이 형태로 기체들이 이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내부에 있으니까, 실린더 내부에 있으니까 그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얘는 뭐랑 비례하냐면 온도랑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다는 뜻은 뭐가 또 0이라는 뜻이냐면 온도 변화량이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B랑 C도 온도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B랑 C 라인의 온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BC 과정에서 이제 2를 구해보면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BC 과정에서 또 커졌어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델타 V가 양수니까 1도 양수가 되겠죠. 자, 연력학 1법칙에 따르면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W인데요. 지금 내부 에너지가 0이죠. 그러니까 가한 열량은 다 어디에 쓰였다는 뜻이에요? 1에 쓰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값, 둘 다 플러스 값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흡수된 열량이 1이랑 똑같아졌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CD 과정. 자, CD 과정은 특징이 어떤 게 보이나요? 어떤 게 0이나요? 그걸 이제 파악을 해볼까요? CD는 어떤 게 0이에요? 부피 변화량이 0이네요. 또 여기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면적이 없어요. 면적이 없으니까 뭐가 0이라는 뜻이겠어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니까 1 값이 0이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서는 얘가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D 과정 보세요. 온도가 어디가 더 낮아요? 그 그래프를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데 CD 과정 D가 더 온도가 낮죠. 왜냐하면 원점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온도가 더 낮다고 했었거든요. 아래에 얹혀져 있을수록 더 온도가 낮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온도가 더 작아졌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이제 음수니까 내부 에너지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온도가 줄었잖아요. 온도가 줄었잖아. 천천히 좀 해주면 자, 이 상황은 좀 이제 정리를 좀 깔끔하게 봅시다. 자, CD 과정은 자, CD 과정은 온도가 줄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줄었으니까 음수다라는 거. 마이너스 값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W가 0이면 가한 열량은 모두 이제 가하거나 이제 방출된 열량은 내부 에너지랑 똑같다는 뜻인데 그 값이 400이래. 근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저절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기억도 나왔네. 기억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이랑 똑같으니까 400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A 과정은 자, 열량이 0이래요. 그 열이 차단됐다는 뜻이니까 얘가 무슨 과정이라는 뜻이? 단열 과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단열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단열 과정에서 부피가 이제 줄어드는 과정이네요. 자, 부피가 줄었으니까 자, 부피가 줄어들고 온도는 지금 어때요? 온도는 A 라인이 더 높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서는 온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근데 1은 자,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이랑 나중값 비교해 보세요. 얘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잖아요. 나중 부피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량이 음수가 되니까 1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값. 자, 그러면서 이 값이랑 플러스 100이랑 마이너스 뭐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요. 자, 여기 값은 저절로 1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1 열량에 대한 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유출을 해가지고 풀어보면 되겠어요. 다양한 유형도 한번 이제 풀어보세요. 자, 기억 니은데 이거 이제 해봅시다.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냐, A가 높냐, D가 높냐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프 위치 보면 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면 막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응?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단열 그래프는 단열 그래프에서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은 무조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 때는 무조건 온도가 큰 곳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가한 열이나 방출된 열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린더가 움직였다는 뜻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한 열이나 빠진 열이 없는데 부피가, 기체들은 조용히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운동 에너지 가지면서, 근데 갑자기 부피가 줄었대.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어때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방이 줄어드니까 더 충돌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내부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여기 이제 부피가 줄어들면 안에 있는 기체분들이 더 충돌이 많아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라인이에요. 단열 그래프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놨어야 돼. 단열 그래프에서 부피가 줄어들 때는 무조건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건 이제 그 문제를 물어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AD 라인은 여러분들이 단열 과정을 캐치를 했으면 잘했습니다. 근데 그래프도 제대로 그리나요? 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은 400이냐? 자, 400 맞죠? 마이너스 400이 아니고 400인 이유가 지금 여기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추하는 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열 효율의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한 열량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해진 열량은 몇이에요?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가한 게 이 값 Q1이고 빠진 게 Q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가해진 열량은 65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Q값 여기에 다 더해가지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50 빼기 400이 되니까 250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알짜 열량 쓰는 거 아니죠. 네, 650 써야겠죠. 가해진 열량 써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2일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구해놨죠. 자, 1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200 더하기 150 더하기 이제 빼기 100을 하면 되겠네요. 저기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00 더하기 150 빼기 100을 해주면 650분의 250입니다. 계산을 해주면 13분의 5가 나와요. 열효율이 13분의 4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열기관의 순환 과정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